아, 그래요. 그러면 살짝 제껴서 이쪽만큼 오세요. 눈부시면 안 되니까. 예, 예, 됐습니다. 예. 좀더 아주 오셔도 돼요. 예. 아, 오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뵌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이제 저게 지금 걸려 있어서 국가공무직, 네.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 국가공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예.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공무직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들을 예, 예.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의 비정규직들. 네, 예, 예. 비정규직의 변천사를 본다고 하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에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공무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은 변함이 없고 네. 처우는 변함이 없는 거고 임금이라든지 복지 등등 여기에 대한 그 처우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게 공무직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조합원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네.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네, 금속노조에 반갑습니다. 있는 네. 조합원인데, 네. 이제 조합원 자격도 저는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거의 전체 다를 했고, 네. 지금 이제 식당 일부분만 거의 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만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사실 이제 비정규직이 저도 이제 그걸 노동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네. 비정규직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계속 상신했던 것을 네. 그 계약만 없앤다는 맞습니다. 조건으로 네. 그것만 없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무기한 비정규직, 네, 네. 계약직 네. 이라는 것뿐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명칭을 지금은 공무직으로 한다 네, 이거죠.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직이라고 공무직.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 계약만 무기한으로 되어 있지 연기됐을 뿐이지 예산이 없다든지 네. 업무가 없다든지 네. 그러면 해고 사유는 똑같아요. 해고 사유는 네, 똑같다. 계약서만 안 쓴 것 뿐이죠. 계약서만 안 쓴 것뿐이야. 똑같아요. 처우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네. 저는 이제 그래요. 비정규직이 무기한 계약직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네. 처우는 그러면 네. 처우는 일반 정규직하고 거의 비슷하나요? 아니면 아니죠. 전혀 다르죠. 임금이나 복지 차원 같은 것도 전혀 틀립니까? 완전 다르죠. 아. 완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희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고 정원에도 없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말하자면 국가공무직은 각 중앙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로 예를 들어서 그 법무부의 무도실무관 같은 경우 작년에 조두순 출소한다고 해서 무도실무관들을 증원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채용되는지조차도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무도실무관이라고 하는 이 업무에 보직의 근거조차도 없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 특수 범죄자들을 네.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는 성범죄자들이라든지 특수 범죄자들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네, 잡는 네. 그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범죄자들하고 대치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 무도로 이 범죄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독직 폭행에 적용이 돼요. 네, 그러면은 독직 폭행으로 본인이 여기에 대한 그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혼자서 사비로 소송을 대비를 해야 되고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을 잡다가 이러한 그 무력 행사를 했었을 경우에 독직 폭행을 당하면 이제 저희는 또 역으로 당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면허 그 범칙금이라든지 네. 과태료 등등 면허 정지, 취소 이러한 업무들도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뭐 형사, 수사, 교통, 그 보안과, 정보과 여기에서도 우리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정규직이 아니에요? 저예요. 공무직.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생각에는 이 국가 공무직이라는 게 일반인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비정규직이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관에 공무를 하고 있어서 공무직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단지 그냥 비정규직이라는 명칭만 내렸을 네, 뿐이지 맞습니다. 네. 비정규직과 똑같다. 네, 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맞아요. 혜택이나 보장이나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는 하고 전혀 틀리지 않다. 네. 옛날 비정규직 똑같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네.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하고 있는 제가 노동법상에 동일 조건 동일 노동에는 네. 대법원의 판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근데 공무원은 전환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보통 별정직 공무원이라든가 별정직 공무원이라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한 제도가. 그런 제도가 없어졌고 이름만 바뀌었을 네. 뿐 옛날에 비정규직하고 똑같다 지금. 그렇죠. 처우를 네, 못 받고 네. 있다. 네. 이 말씀 아닙니까? 업무는 똑같이 저희 경찰청은 경찰 업무를 하고 있고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의 공무원의 업무를 하고 있고 거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는 지자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공무직들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하고 동일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유령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법 제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계속 죽어라 하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네.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금 네. 이게 국가공무원이라 많고 네. 실제로 비정규직이니까 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찰 내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남의 타인의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라든가 네. 그래갖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전혀 정규직하고는 틀리 혜택도 못 보고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집이 적용이 돼요. 네. 민원인의 시비가 있었을 경우에. 근데 저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시비가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네, 대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너 집에 밤길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협박 전화도 많이 오고 대놓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업무 처리할 때 민원인이 이러한 협박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많이 무서울 때도 있어요. 진짜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퇴근도 못 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그게 공무원이고 정규직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거나 신변 보장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 이러는데 없어요. 네. 그쪽은 이제 전혀 그런 거 없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책임이 없고 없어요. 괜히 져야 되고 네. 그런 것을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이 경찰서 근무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과태료 업무 건인데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가 어디냐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이유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찌 보면 협박이거나 네, 인신공격에 시비 걸려고 가깝구나. 하는 거죠. 네. 시비 걸어서 말싸움에서 이기면은 이제 무효가 되는 줄 알고 근데 저희는 법적으로 절차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두들겨 패더라도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차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기관장이나 장들은 야 정상대로 해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고. 네.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한다, 고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고소한다, 소송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 말로만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런 협박을 받으면 정신적으로도 그러한 압박감에 이제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노이로제 신경성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정 노동이죠. 거기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또 내가 보시기에 우리 이재명 지지자님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지지자분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바람 때문에 돌아간 것 같아요. 지지하신 거 보면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네. 아마 워낙 개혁적이고 네.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공무원 이상하네 이거. 네. 국가 공무직에서도 아마 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공무직, 교육 공무직, 그것도 또 국가 나뉘겠군요. 공무직,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은 그냥 업무직 또는 공무직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이제 하루빨리 개선돼서 그러니까 이제 개선돼서 조금이라도 처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처우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유령이기 때문에 정원이 없어서 처우를 개선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유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기가 어렵죠. 일단은 저희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은 사업비를 받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아니라 그 이 인건비를 받고 있는 저희의 이제 사람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사업의 소멸성인 그러한 존재라서 법을 먼저 만들어 놔야지만 이제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첫 사실 이제 번째라고 그런 생각해요. 법들을 국회에서 좀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입법 부작위 위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누가 아는 분이 입법청원은 한번 하셨던가요? 네? 입법청원은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 네, 해달라고 계속 국회를 돌았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봐요. 근데 교육공무직도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지자체 공무직도 올라가져 있긴 해요. 통째로 그냥 국가 공무직에 네, 그냥 공무직법으로 네. 딱 들어가면 되게 좋을 건데 왜냐면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공 부분에 다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법안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다들 전 중구난방이어가지고 그리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빨리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네. 정상적인 법안을 통해서 이렇게 좀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꼭 좀 이번에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되신다면 꼭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국민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안고 말로만 하지 않되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알아주실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 재작년에 강원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거기에 전국적으로 소방 공무원들도 이제 동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 있는 특수 진화대라고 공무직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같이 불을 껐거든요. 그런데 소방 공무원으로 국가 공무원으로 격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같이 불을 껐었던 특수 진화대 공무직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겠네요.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여기에 대한 출장비조차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네. 정확히 우리 시청자님 또 그게 대해서 좀 알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